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아침 일찍 와 있는데요. 전혀 피곤하지가 않네요. 제가 여기 올 때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제가 잠시 후에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뷰런 테크놀로지에서 CSO를 맡고 있는 강상원이라고 합니다. 뷰런 테크놀로지는 라이다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스타트업인데요. 이전에는 GS 칼텍스라는 기업에서 I'm Your Energy라는 슬로건을 활용한 디지털 캠페인을 담당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극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사이즈의 스타트업을 골고루 경험하고 마이셀럽스라는 AI 회사의 대표 역임을 포함해서 최근 농업 테크 쪽 유니콘 스타트업인 그린앱스의 서비스 총괄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뷰런 테크놀로지는 라이다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뷰런 테크놀로지는 정말 말 그대로 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도 딥 테크놀로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성능이 좋지만 비싸서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라이더라는 센서의 가격이 최근에 안정화되면서 자율주행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자율주행 경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이전에는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분의 1보다 더 내려가는 수준으로 단가가 싸져서 제조사나 아니면 부품 기업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기술 중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10년 안에 세상을 가장 크게 바꿀 기술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간단히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 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획해서 스스로 운전, 다시 말해서 주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다양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통틀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인지, 판단, 제어 분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1925년 뉴욕 맨해튼에서 유령 자동차가 나타났다며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자율주행차의 개념은 1939년 뉴욕 박람회에서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가 미래 사회를 묘사했는데 자동 제어 시스템을 언급하는 등 아마 처음으로 현재 기술과 유사한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상에 그치던 자율주행차를 77년 일본에서 최초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미리 표시해둔 표식을 따라서 주행하는 수준이었지만 진정한 최초의 자율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어졌고요. 2010년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었고 최근 여러 자동차 업계에서 R&D를 통해 상용화에 근접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쯤에 테드 강연 중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 콘텐츠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저에게는 특히 와닿았었는데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약 20년간 운행거리가 38%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비해서 도로는 6%가 늘어났다고 했었고 이 모든 것이 인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인의 평균 이동 시간인 50분이라는 시간을 1억 2천만의 노동인구에 곱한다면 매일 60억 분의 시간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큰 숫자죠.
이 숫자를 조금 다른 비에서 이어서 본다면 낭비되는 60억 분의 시간을 평균 수명인 3,700만 분으로 나누었을 때 162명분의 생명이 매일 낭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 통근 시간에만 말이죠. 더 재미났던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인데요. 평균적으로 두세 배에 달하는 시간을 서서 가야 할 거고, 혹 몸이 불편한 누군가는 다른 도움을 받아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죠. 소중한 시간이나 자유를 뺏어가는 개념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강연자는 자율주행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많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오히려 또 다른 기술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가치가 무엇보다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0에서 5단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상용화된 차량은 2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2단계라고 함은 제가 운전할 때 보조해주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차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즐겨 쓰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보다 운전의 피로감이 줄어든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먼저 어디를 갈지 정하고 눈으로 각각의 운전 상황들을 살피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을 움직이기도 하죠. 자율주행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어디를 갈지에 대한 경로를 정하고요. 그 경로로 차량을 주행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판단 제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여러 센서들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라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주변 장애물의 위치나 속도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인지 과정에서는 내 차량의 정확한 위치 또한 파악해서 차량의 움직임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정보값을 구해놓습니다. 이런 인지 정보들이 정교하고 정확할수록 자율주행 차량이 더 안전하고 올바르게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차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판단이라는 과정인데요. 현재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여야 할지, 차선을 변경해야 할지, 차량을 멈춰야 할지, 혹은 신호등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과정에서 결정된 차량의 거동 명령을 실제로 차량에 적용해서 차를 움직이는 것이 제어라는 과정입니다. 차량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게 되면 실제 움직이기 위해서 핸들을 어떤 각도로 유지할지, 가속과 감속을 수행해서 속도를 어떤 값으로 유지할지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지판단 제어의 세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차량이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율주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0에서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최초로 제시했고 이후 논의 통해서 확정된 구분이자 현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은 대부분 2단계 수준이면서 3단계는 주변 환경을 파악해 자율주행 특정 상황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단계는 시내 주행을 포함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의 개입이나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단계는 시골길과 같은 모든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의 단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는 국토부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말에 일본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3단계의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 그리고 2027년에는 구획 운영 서비스의 상용화 등을 통해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운송뿐만 아니라 물류, 차량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며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상 운송이나 배송 등의 서비스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를 통해 많은 자율주행 회사들이 단순 기술을 넘어서 모빌리티 시장의 격변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웨이모라는 회사가 운송뿐 아니라 트럭으로 맥주를 운반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송에서의 자율주행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실제 승용차들의 양산에서 기존 2단계 수준의 ADAS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 자율주행이 탑재된 차량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도 더 빠른 속도로 3단계 차량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규제들도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이를 통해 4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그리고 적용의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애플 등 IT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적극적이어서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단순히 운송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차량 공유에 대한 개념은 물론 삶의 방식을 바꿀 거대한 변화이자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마 많은 회사들이 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약하면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양산뿐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의 영역까지도 병렬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보조하면서 기술 개발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개발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뷰런 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에 쓰이는 핵심 센서 중에 하나인 라이다라는 센서를 이용한 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센서 자체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단순한데요. 이 정보를 AI 기술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보로 뽑아내서 주변 장애물을 정확히 검출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주변 상황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ADAS라는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양산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정확한 인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뷰런 테크놀로지는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양산되는 데 필요한 라이다 인지 기능을 자동차 회사에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의 양산이 되려면 아무래도 저사양, 저단가의 차량용 프로세서에서도 동작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뷰런은 정확한 인지 기능을 저사양의 차량용 프로세서에서 동작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뷰런이 가진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뷰런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라이다 센서 한 대만을 써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했었고요. 실제 자율주행 차량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사나 부품사들과 함께 라이다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우수성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된 전기 트럭을 통해서 팀프레쉬의 신선 식자재 배송을 친환경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윤리적인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은 결국 우리 앞에 곧 다가오게 될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보다는 최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자율주행 업계에서 화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라이다를 고성능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로 꼽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냉장처럼 불필요하다면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라이다를 배제하고 카메라와 레이더만 갖고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했었고 더 나아가서 테슬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 기술마저 없애고 카메라에 의존한 테슬라 비전 시스템을 최근 선포했습니다. 오직 카메라 비전 센서만을 사용하는 대신에 정교한 AI 빅데이터 기술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되려면 안전이라는 개념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테슬라 비전 방식의 걱정과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앞서서 언급된 라이다 센서보다 기상 환경 등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차는 카메라와 레이더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지만 4, 5단계 수준에서는 사고가 나면 안 될 거고 그 사고는 당연히 생명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보안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카메라와 레이더가 못하는 것을 라이다로 보완을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카메라와 레이더로 99%까지 자율주행 성능을 올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1%가 부족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안전 앞에서는 나머지 1%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결국 기술 간 상호 보완을 위해서 라이다는 꼭 필요한 센서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우리 곁에 빨리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거의 모든 기술들의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보자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온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제일 먼저 차량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차량의 목적과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개념이 PBV인데요.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용 목적이 뚜렷한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운행 용도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승객 또는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을 포함하여 글로벌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PBV와 관련된 새로운 혁신을 제안하고 있으니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만 되어도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발전을 예상합니다. 단순 기술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혁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그 변화로 인해서 바뀔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비런 테크놀로지를 포함하여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통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낯설기는 하지만 이 업계 종사자로서 업계에 대한 설명을, 트렌드를 공유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업계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런 테크놀로지는 이미 3년 만에 많은 성과를 낸 회사이고요. 내년엔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의 진출 또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현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그다음에 트렌드 리포트의 강의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준비해 주신 분들이 워낙 많고요. 이른 아침부터 찍는데 되게 편안하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려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크고 좋은 회사가 돼서 바빠지실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강의 또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변화를 갖고 직접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바빠지더라도 여기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